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이해교육론 수업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은 진도를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서강 한국어 7과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네, 숙제 잊지 마시고,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은 6월 20일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나가고요. 숙제 있어요. 다만 이 부분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뿐입니다. 뒤에 기말고사 공지사항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공지사항 잘 들어보시고 네, 6월 24일 날 시험 보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모바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꼭 컴퓨터로 시험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성공적인 삶의 습관에 대한 글을 쓰는 시간인데요. 오늘 글의 종류는 논설문, 주장하는 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글의 종류에는 대학 글쓰기에는 크게 설명문과 논설문이 있습니다. 네, 설명문은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거고요. 논설문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주장하는 글입니다. 사실 대학 글쓰기는 설명문보다 논설문의 성격에 더 가깝긴 하지만 보통 대학 글쓰기를 에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에세이의 성격은 중수필적인 성격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쩌면 외국인 학생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글의 형식이 논설문처럼 구성되어 있지만 글의 내용은 에세이가 약간 포함되어 있는, 수필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글도 지금 앞에 있는 이 글도 에세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5급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방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학기에 5급을 공부한 에디라고 합니다. 5급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5급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어떻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에디의 생각이에요. 5급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배운 것을 철저히 복습하고 살아있는 한국어를 자주 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국어를 자주 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한국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한국어가 많이 늘겠죠. 다음에 배운 것을 철저히 복습하면 단어나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살아있는 언어를 자주 접하면 유창하게 한국어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뭐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한국어를 자주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살아있는 한국어가 뭘까요? 네. 어떤 걸까요? 여기 있는 것 중에. 그쵸? 5번이겠죠.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배운 것을 철저히 복습하면 단어나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살아있는 언어를 자주 접하면 유창하게 한국어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뭐 하고 있어요? 네, 중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한국어를 열심히 하면서 한국 친구와 자주 만나는 학생들은 한국어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약간 수필적인 요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책에서의 공부와 실제 생활에서의 공부를 함께 하면 실력이 어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옛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우리 앞에 속담 배웠어요. 이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끝부분에서 다시 뭐 하고 있나요? 네,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떡하라고요? 매일 배운 것을 철저히 복습하고 생생한 한국어를 접하는 것이야말로 이거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5급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이제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만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어요. 말하기 대회가 있어요. 요런 대회에 여러분들이 굳이 평택대학교가 아니라더라도 한번 나가보는 게 여러분들 한국어 실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있는 글의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쓴 다음에 외워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출전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내용은 조금 더 넣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내용은 너무 짧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훌륭합니다. 네, 그럼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바로 옆장에 있는 이제 문법 내용입니다. 여기 뭐뭐 하게 마련이다. 그다음에 뭐뭐 하는 법이다. 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볼게요. 뭐뭐 하게 마련이다. 뭐뭐 인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당연한 당연한 이치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게 마련이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겨울 다음에 여름 오지 않죠?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게 마련이다. 뭐예요? 힘든 시간이 있으면 좋은 날도 온다. 라는 거죠. 어린이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법이다. 맞죠? 어린이는 어른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어떤 강조하거나 어떤 법칙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뭐뭐 하기 마련이다, 뭐뭐 하는 법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이미지가 정해지는 법입니다. 이런 의미죠. 이해되시나요? 네. 다음에
그 다음 부분 봅시다. 자신의 경험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연습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 경험으로 볼 때, 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는 자기가 했던 축적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한 번 경험한 게 그 사람의 고정관념이 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한국 사람 만난 사람들마다 되게 친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친절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경험에 비춰볼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 학생들을, 제 수업 시간에 만나본 적이 있어요. 글쓰기 수업 시간과, 그 다음에, 네, 전공 수업 시간에 베트남 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베트남 학생들은 아침에 되도록이면 좀 약간 일찍 일어나는 편이더라고요. 특히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조금 더 부지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경험이에요.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어, 그리고 보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성격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남학생들이 조금 더 순하고 여학생들이 조금 더 약간 강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생활력이 강하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고 뭐 이런 약간 강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 베트남 사람들은 잘 웃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잘 안 웃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좀 착한 이미지? 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베트남 학생들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더 좀 약간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남학생들은, 제가 만났던 남학생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순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학생들은 한국어를 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한국 영화를 자주 보면 한국어를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국 노래를 좋아해도 한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K-팝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K-팝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밑에 봅시다. 모모야말로라는 거예요. 모모야말로라는 의미는 이 앞에 있는 단어를 강조할 때, 앞에 있는 내용을 강조할 때 모모야말로라고 합니다. 예습과 복습이야말로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볼게요. 한국어 실력을 가장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예습과 복습이겠죠. 그러니까 뭐뭐야 말로 요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너야말로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너라는 거죠. 너야 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제 뒷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뒷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연설문을 작성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앞에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쓰지?
네. 여기 있는 돈, 명예, 친구, 가족, 건강을 가지고 연설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 다 쓰는 게 아니라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나는 돈에 대해서 쓰고 싶어. 나는 명예에 대해서 쓰고 싶어. 나는 친구에 대해서 쓰고 싶어.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5급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방법이 있어요. 126페이지에. 네. 이 폼으로 여러분들이 한 편의 글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먼저 소개 글이 있어야 되겠죠? 제목도 먼저 써야 돼요. 제목. 예를 들어서 나는 돈에 대해서 쓰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뭐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돈에 대해서 글을 쓴다라고 하면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행복을 만들어 줄 수는 있다. 라고 저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짓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좀 사실 길기는 해요. 더 짧게 만든다면 돈으로 만드는 행복. 이게 제목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럼 제목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내용대로 하는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기 여러분 이번 학기 되는 거죠? 한국어 이해 교육론 수업을 듣는 한국어 이해 교육론 수업을 공부한 팜프틴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국어 이해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돈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쓰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다음에 주장하는 근거 여기 이제 1번 하고 있었죠. 제 생각에는 뭐 돈은 행복의 전부는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뭐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얘기한 다음에 돈 때문에 행복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네, 한 편의 연설문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연설문의 분량은 126쪽에 있는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의 뭐 제 생각에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뭐뭐야말로 뭐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 단어를 다 넣어서 이것과 관련된 한 편의 글을 써서 올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보니까 제가 원래 130쪽, 131쪽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 해답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부분은 해답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8주차에 저한테 내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변별력을 어떻게 나누냐, 잘할 수 있냐,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글을 보면 나옵니다.
변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시험. 네, 시험 봅니다, 여러분. 네, 시험. 시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길지 않고 네, 짧게 타이트하게 잡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 읽기 자료 있잖아요. 읽기 자료를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을 빨리빨리 고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시험을 못 볼 수 있습니다. 다 틀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시험 너무너무 지금 걱정돼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시험을 보러 와야 되는데 시험을 보러 오지 못할까 봐 선생님 저 시험 보지 못했는데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점수는 0점으로 나갈 거예요. 라고 전 얘기할 거예요. 시험 시간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18문제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딱 답을 보고 빨리빨리 찍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마지막까지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글짓기 요거에 해당하는 요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고 20일까지 꼭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네. 숙제 밀린 것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과제가 출석으로 연결됩니다. 과제를 늦게 제출하는 사람이랑 저랑 그러면 일찍 제출했는데 저랑 같나요? 늦게 제출하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출석에 지각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요. 너무 늦게 제출한 사람은 결석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출석과 관련된 부분은 이 클래스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출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요. 네, 얼굴을 못 보고 헤어지게 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알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잘 모르네요, 여러분. 어떡하죠? 보니까 가끔 이제 녹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얼굴을 찍어서 올린 학생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서 얼굴을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네, 아쉬우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 네, 시험 보러 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3시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네, 3시 저녁 3시 네, 아시죠? 네, 그때 다시 시험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